안녕하세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경성 크리처는 전 세계에 더 퍼져야 한다는 서경덕 교수의 주장과 이 드라마를 시청한 최신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경성 크리처가 일본 누리꾼에게서 주목받고 있다며 동북아 역사가 세계인에게 제대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합니다. 서 교수는 5일 SNS를 통해 경성 크리처는 드라마 파트 1이 공개된 이후 일본 넷플릭스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어 SNS에서는 731 부대를 처음 알았다는 등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는 반응들도 꽤 있었다며 일본 교육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731 부대와 생체 실험 등 역사적 팩트가 잘 전달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경성 크리처는 1945년 일제강점기 경성을 배경으로 괴수가 등장하는 장르물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내용도 담겼고 생체 실험을 자행한 일본 731 부대 이야기도 나옵니다. 서 교수는 비슷한 예로 애플 TV 플러스 드라마 파친코를 통해서는 일본의 만행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강제징용, 위안부 등 일제히 탄압받던 조선인들의 모습과 관동 대진인 학살 등 역사적 사실을 자연스럽게 녹여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OTT를 통해 일본의 가해 역사가 세계에 올바로 알려지는 데 큰 일조를 한 건 역시 K-컨텐츠의 힘이라며 올해도 K-드라마, K-무비 등 다양한 K-컨텐츠가 세계에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덧붙입니다. 다음은 경성 크리처를 시청한 최신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어쨌든 스토리를 즐길 수 있었는데 반일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낮은 평점이라고 일본의 과거가 바보같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하까지 감상. 박서준은 보고 싶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별로 반일이라든지 서투른 일본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순수하게 재미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반일적으로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빼고 보통으로 기대하면서 시청을 했습니다. 솔직한 감상으로서는 이야기의 진행이 느린 데다 분위기가 없고 드라마로서 그다지 재미있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싫지는 않지만 엉터리 일본어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탈합니다. 다음 에피소드 나오고 인기가 있으면 다시 볼지도. 반일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엔터테인먼트로서는 횟수가 적지만 스토리의 진행이 늦어서 이탈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생각했다. 내용도 흥미진진한 느낌이었고 배우진의 호화람을 생각하면 아쉬움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보기 전에는 평점이 낮은 것은 반일색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타당한 평가일지도 모릅니다. 일본군의 731 부대를 바탕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그 이시 부대를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졌다. 인체 실험을 전쟁 중 일본군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일본인으로서 제대로 알아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치 독일의 심한 이야기는 영화나 책에서 여러가지 보거나 읽고 있지만 일본이 저지른 실수를 지금까지 차분히 조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일본인이니까라는 이유로 무의식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는지 이 드라마를 보고 너무 혹독하게 이건 제대로 알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전쟁은 인간이 아니게 되는 것이 제일 무서운 일로 그것을 구성화하고 인간을 괴물로 표현해 보여주고 있다고 리뷰로 쓰여진 것을 읽었지만 과연 그렇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공포와 액션적으로도 긴장시키며 재미있다. 일본 통치시대의 조선의 영화나 드라마도 더 보고 알아야 하고 반성해야 한다. 같은 인간인데 무엇을 가지고 상하로 나누고 이렇게 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드라마를 보고 정말 화가 난다. 이 드라마는 정말 여러가지 것을 호소해주고 있기 때문에 볼만한 것이 가득하고 계속 다음 에피소드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인의 역사 왜곡 버릇이 현저한 바보 같은 낭짝 박서준을 낭비시켰다. 꽤 평점이 낮네요. 일본인 아무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731이 모티브일지도 모르지만 고문의 내용은 일본군에서 자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왜 이렇게 리뷰 평점이 낮은가? 작품에 너무 많이 끌려 시리즈 1을 한 번에 보았다. 변함없는 아름다움과 예술을 풍기는 한소희, 괴물이 어머니라는 것을 깨닫는 장면, 그리고 박서준에게 포옹하는 장면에서 완전 울었다. 박서준 외모로 시청했지만 3화로 좌절감이 너무 많다. 전쟁 당시의 이야기로 확실히 일본군은 끔찍한 일을 했었는데 보기에 견딜 수 없다. 왜 중국에 있었던 731 부대를 픽션으로 만드나? 일본 드라마에서 만일 라이따이한이라든지를 픽션으로 만들면 확실히 일본인도 분노할 것이다. 어떤 느낌으로 보면 좋을까? 한소희와 박서준의 비주얼 드라마일까? 전후 80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태평양 전쟁에서 관동군이 아시아 각지, 특히 대륙에서 한 것을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작품으로서는 인간의 뒷면이나 갈등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얕아졌다. 처음 반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보면서 단순히 반일과는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했다. 인체 실험이 731 부대는 사실이고 중요한 것은 증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까라고 생각한다. 병합시대의 한국이기 때문에 더 정치적인 느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미묘했다. 꽤 제작비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반일감은 물론 가득하지만 좀 더 배울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기대는 어긋났다. 평점이 낮은 것에 놀랐습니다. 731 부대를 이 드라마를 계기로 알고 일본인으로서 슬퍼졌습니다. 한국의 배우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일본어로 대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과 조선인의 관계를 제쳐놓고 마이네임에 이어 한소희의 연기는 볼만하다. 한국의 배우들이 여기까지 일본어를 사용한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한 일이구나라고. 일본 반응 잘 보셨나요? 처음 이 드라마가 올라왔을 때 무조건 반일 드라마다라고 비판하던 기조가 조금은 바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본질을 약간 비틀어서 이 드라마를 폄하하려는 지능적인 일본인 댓글들도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일제강점기 만행을 직시하려는 일본인도 등장하는 모습이 이 드라마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는 듯 합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